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국 야당의 최후 통첩을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정치부 김세희 기자와 한대행의 속내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각에서는 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부족한 만큼 결국은 시간 문제다, 언젠가는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엇보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네. 한대행은 담화문에서 여야 합의라는 단어를 8번이나 언급하며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예고한 상태였죠. 이에 대해 여당이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맞서겠다고 한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좀 컸을 걸로 보입니다. 네. 총리실 내부에는 야당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권한대행이 당장 이들을 임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기류도 좀 보였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함께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쌍특검법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도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네요. 네, 내일 탄핵 표결이 좀 변수이긴 한데요. 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보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여권에서 계속해서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김건희 특검법도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특검을 임명한다는 지적을 좀 받아왔습니다. 그랬죠. 한 권한대행은 앞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3차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그걸 본인이 인정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된다 이거군요. 하지만 한대행은 내란죄로 수사도 받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수사를 받는 당사자로서 내란죄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지점이 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총리실은 현재까지 기자들이 내란 특검법 거부나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질문을 할 때마다 헌법과 법률의 잣대로 고심하고 있다며 그 이외 가능성은 좀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시사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가능성은 좀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기류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내일 사상 초유로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은 향후 국정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법정으로 지정돼 있는 순서대로 대통령 권한 대행과 국무총리 대행까지 하게 됩니다. 네. 정부 조직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 대행을 맡게 되는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없이 좀 퇴장했습니다. 예, 이 내용은 잠시 후 또다시 이어서 뉴스 추적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